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밀렸는데, 일단 해외 증시가 주말에 약세를 보였고, 또 이제 미국이 200일선 S&P 500 지수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수준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이제 우리 증시 돌아갈 때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또 미국 금리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좀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초반에는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지면서 지금 주가는 P나 PBR 이런 거 감안해 볼 때 좀 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코스피 200 PBR이 지금 한 0.86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싸니까 한번 받아볼까라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서 이게 지난주에 4.92 이렇게 이제 내려왔었는데 우리 증시 돌아갈 때 4.97 이 정도 98 이렇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밤에 여차하면 5%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다시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가 지금 8,300억 달러 정도 재무부 창고에 쌓였는데 그 2023년도 회계연도에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는 지난 고점으로 치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이제 더 채우면 재무부 창고는 다 차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어쩌면 한 2배 정도 더 국채 발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분석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들을 좀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뉴스들도 좀 불안하죠. 이스라엘 전쟁이 이게 사실 조금 유화적인 내용도 없지 않았잖아요. 포로 석방이 되고 또 이집트의 어떤 국경이 열리게 되고 또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긴 한데 여전히 좀 전선이 확대되는 것 같다라는 보도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전쟁 때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일일이 다 반응하기는 쉽진 않은데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시차를 감안해 보면 마감된 다음에 또 저쪽에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부담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다음에 또 수급에서는 이제 반대 매도 오늘 또 키움증권 급락하고 종목들에 대한 어떤 대단한 어떤 리스크 이게 혹시 반대 매도가 릴레이로 나오면서 증시 또 급락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이제 또 코스닥 시장에는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키움증권이 급락을 했는데 키움증권 자체는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몇몇 종목은 앞으로 신용이 안 돼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유한양행 오늘 에로티베큐um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연결된 어떤 신용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지 예를 들어서 영풍재지 5천억이 미수금이다. 그럼 그 5천억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종목을 던지고 그 종목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엮여있던 신용이 또 건드려지고 그러니까 단지 5천억만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게 1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용이 그렇다라는 거지 스탁론 같은 거는 집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그나마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던 건 시가총액 1위부터 4위는 부진했지만 또 5위부터 10위는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내에서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 주면서 좀 지수를 좀 방어해서 그나마 코스닥의 낙폭이 1% 안쪽으로 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는 9월 18일 이후에 코스닥은 거의 모든 날 하루가 999 종목인 걸 1000 종목으로 치면 거의 모든 날이 1000 종목 오르거나 1000 종목 빠지거나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저점 매수 연속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정서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았는데 오늘은 매도가 증가한 건 아니었고요. 매수가 이제 평소보다 좀 줄어드는 매수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또 양쪽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1000만 주 이상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까지 팔고 근데 우선주는 또 매수가 들어가고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른쪽에 이제 포진해 있고 또 자동차주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도 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업종별 특징을 외국인들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758억 매수인데
그중에 586억이 에코프로였거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뭐 현대바이오 이렇게 이제 좀 업종을 특정해서 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냥 고르게 이제 담아내는 예, 그런 형태 골라서 담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기관은 역시 이제 보면 뭐 에코프로 팔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규모는 뭐 자잘하게 뭐 조금씩 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샀어요. 다만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태양광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 LOT 베큐움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팔았죠. 이게 이제 LOT 베큐움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거 매출 비중이 성장의 절대적인 어떤 비중 차지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좀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오버한 측면은 좀 있죠. 네, 이슈를 좀 정리해서 보면 그 S&P 500 지수가 7월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월요일에. 이제 월요일에 이번에도 이 패턴이 이어질 것이냐. 뭐, 둘 다 되는 거죠. 뭐, 오늘 올라도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라도 올라가 줘야 이제 우리 증시가 화요일에도 괜찮게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S&P 500의 증시 흐름. 다음에 또 하나는 금 vs 빅테크로 한 게 이제 금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빅테크가 여기서 치고 나가게 되면 오늘 이번 주에도 빅테크 실적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빅테크가 나가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조금 베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조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금 빠지고 빅테크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좋죠. 반대로 금이 지금 2,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예, 조금 저항대로 돌파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걱정이. 그래서 금값이 여기서 좀 멈칫해 주는 게 시장에는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매도 벗어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지금은 투자자들이 계속 저점을 코스닥이 깬다 이런 느낌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 매도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세게 올라가서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오후장에 툭툭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자동차, 화장품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특징.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월요일이 아니고 이제 월요일이 우리나라가 휴장인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10월 같은 경우는 또 그랬죠. 그래서 첫 거래일, 첫 거래일이 또 이제 위클리 만기일이 되거든요. 주초 월요일하고 이제 목요일이니까. 근데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8주 연속 하락했고 코스피는 6주 연속 월요일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첫 거래일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하루 빼고 최근에 6주 중에서 5주가 월요일에는 매도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월요일에 어떤 좀 의도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안 좋은 장이다 보니까 하락으로 밀어내리면 더 쉽게 밀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이렇게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정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월요일에 확실히 우리 시장이 좀 고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꼬리를 제법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뭐 이게 어설프게 반등하다 나오는 거 말고 아예 그냥 통으로 빠진 상태에서 저 꼬리가 달리면 보통은 저 자리 부근을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통 시장에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저 꼬리 달린다고 무조건 다 저점이 아니에요. 저 꼬리에서 세트로 붙어줘야 저게 저점이 되는 거고 그 세트가 안 나오면 2차 하락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트가 뭐냐면 그 꼬리가 달렸을 때 이제 이틀 정도 안쪽에서 큰 양봉으로 이제 굳세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때 저점 매수 들어오고 바로 이제 올려서 신용 반대 매도가 터지지 않는 자리까지 넉넉하게 올라가 줘야 이제 투자들이 안심하고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쭉 빠졌다가 꼬리 달고 이제 음봉이지만 몸통 제법 길게 달리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이제 양봉 나오면서 이제 그게 저점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꼬리를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예. 절대로 그걸 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가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 나오면서 크게 이제 올리고 또 이때도 보면 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몸통보다 되게 커야 됩니다. 몸통 사이즈 정도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날 바로 나오고 요때 또 꼬리 달리고 그 다음날 빠졌지만 그 다음날에 이제 또 세게 올리고 그 다음에 좀 나오고 하여튼 요런 패턴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오고 저점을 위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방 더 세게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이제 하루 이틀이 되게 중요한 고비가 됐어요. 오늘은 다행히 이제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는데 깨지 않은 거는 다행이긴 한데 이게 저거를 살려놓으려면 이제 하루 이틀 안에 굉장히 큰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틀 안에, 그러니까 오늘이 하루였으니까 이제 안에 아주 큰 양봉이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됐다. 뭐 이것도 이제 차트장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모든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또 뭐 괜히 또 무슨 오해 이런 거 없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그 PC 바꾸고 나서 이게 듀얼이 안 돼서 조금 마무리할 때 화면이 좀 보기 싫으시면 화면도 나갈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